그러니까 이제 이 동양 이렇게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가 그 왕성했던 그 시기에 그리스 로마 그 공화적인가 민주적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동양 문명을 쭉 받아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알게 되면서 특히 이제 뭘 자기도 생각하냐면, 동양은 이 재정, 그러니까 황제라든가 왕이라든가 이런 군주정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효율성이 있구나. 그런 건 맞죠. 효율적이긴 하겠죠. 군주정 독재니까 또는 전제 정치니까. 그래서 거꾸로 그들은 민주정과 공화정을 거꾸로 이제 군주정으로 이렇게 옮겨온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.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 로마를 우리가 소개받을 때는 하나같이 그 신화가 많이 있어요. 신화가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리스 신화, 로마 신화를 그 보면서 조금 이제 솔직히 말해 한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, 그때 이제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 쓸 때 유가, 도가, 뭐 국가 이런 그 여러 가지 병가 이런 그 사람들이 앉을 때 거기 무슨 그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무슨 황당무계한 이야기 없잖아요. 중국에도 물론 그런 건 있어요. 무슨 그 산해계라든가 이런 그 도가 사람 쪽에 보면은 약간 그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있긴 한데, 그래도 그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렇게 황당무계하진 않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. 근데 그 신화들이 뭐냐면 사실 참 인간적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신화가 신화로서가 아니라 각각 도시국가 포리스들 조그마한 부족들 이런 것들이 성읍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. 자기들이 어떤 그런 내세우는 뭐 수호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실 자기들이 하는 일인데 마치 신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권위를 조업을 하겠죠. 그렇긴 해도 그 그리스 로마 신이라는 것을 보면은 맨날 무슨 뭐 불륜도 저지르고 무슨 뭐 성범죄도 저지르고 엉망진창이잖아요. 뭐 그 약탈, 방화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, 전쟁도 마찬가지고. 그 이제 그 서양에서는 이제 유명한 이제 트로이 전쟁이 처음으로 트로이라고 하는 동양과 그 이 유럽이 만난, 동서양이 만난 전쟁이었고, 그게 이제 전설로 알려져 있죠. 그 호메로스가 쓴 여러 가지 뭐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. 근데 그게 뭐 가끔씩 무슨 유적들이 나오나 봐요. 뭐 그렇죠. 뭐 그게 전설일 수는 없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헤로도토스가 역사관 책에서 썼기 때문에, 그 헤로도토스는 그 서양에서는 역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데,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그 기록이 있으니까 구체적이죠. 그리고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사실은 이제 그리스 민주정을 우리한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지요. 그때 이제 그리스라는 여러 나라들이 소국가들이 있는데, 거기는 이제 가장 그 패권 국가가 아테네였고, 그 다음에 스파르타였는데, 특히 아테네 쪽에 이제 그 민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한테 널리 알려졌죠. 그러나 나중에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해서 저들끼리,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 스파르타와 아테네끼리, 아테네를 이시한 한 묶음, 스파르타를 이시한 묶음 이렇게 가지고 전쟁을 해서 스파르타가 이겼죠. 스파르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정보다는 상무정신, 요새 군국주의 국가였죠. 그 국방력을 중시하는 그런 국가였고, 아테네는 이제 그 상무정신이 아니라 문약이 흘렀다.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송나라처럼, 송나라가 이 가장 중국의 그 역사 중에서 그 당시로는